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영서TV 진행자 이강원 영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많이 최근에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주제인데요,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비공식 환전 방식과 그에 따른 계좌 동결 및 수사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중국, 한국,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요즘 이런 방식의 환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환전이 아주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도 아주 낮고 외관상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코인을 활용한 환전 방식 비공식 루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고 싶을 때 중국 고객이 위챗이나 알리페이 은행 계좌로 이민표를 송금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환전 브로커가 금액만큼의 테더를 고객의 지갑에서 한국 환전업자 지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한국의 환전업자가 테더를 받은 뒤에 한국 돈, 원화로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돈은 국경을 넘지 않고 가상자산인 테더만 이렇게 전송되기 때문에 빠르고 수수료도 아주 낮습니다. 코인을 활용한 환전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분대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요. 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 그 다음에 상대방이나 주고받는 사람끼리 지갑 주소만 있으면 전송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요. 또 환율 통제 회피 가능하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한 그런 환전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공식 환전 방식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여러분 계좌가 동결되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그 다음 스포츠 토토, 이런 불법 자금이 여러분의 테더 환전 그 과정에서 그런 불법 자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금 세탁 연루되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계속해서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시에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신고 없이 외화를 거래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이게 바로 애완거래법 위반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자금융업법 위반, 그 다음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또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금을 사준다고 해가지고 그 금값을 테더로 지급을 했는데 바로 받자마자 먹튀한 사안이 있거든요. 브로커가 코인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기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환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어떤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에 외국환 업무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금융업 등록 및 플랫폼 제공 시 금융위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KYC 시스템 및 거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되고요. 업비트, 빗썸 등 공식 거래소와 연동된 사업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계좌가 테더라든가 가상화폐 거래 환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계좌가 동결이 되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불법적인 돈이 불법으로 인한 파생된 수익금이 여러분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좌가 동결되었거든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요즘 이런 방식으로 환전을 했다가 계좌가 동결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땐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은행에 문의하시면 어느 경찰서에서 어느 담당자가 또 얼마의 피해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좌가 동결이 된 것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의제기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계좌에 있던 돈은
곧바로 피해자 계좌로 피해자에게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채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소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러한 환전을 하게 된 경위, 뭐 위챗으로 대화 내용을 나눴다든가, 또는 어떤 누가 아는 지인이 요청을 했다든가, 또는 물품 거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광고를 보고 의뢰를 했다든가, 상대방이 누구라든가 지갑 주소는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여러분은 불법 자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순수하게 환전을 의뢰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단순 민사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형사 문제가 반드시 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러면 보이스피싱 구조라는 것은 뭐 총책이 있고 콜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화를 해서 그 다음에 수거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환전책이 있고 뭐 전달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경우에 환전책으로 아주 유력한 피의자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에서 여러분이 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설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사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형사사건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거래 제한 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수사기관이 아닌 은행 자체의 조치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해제 요청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의제기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채권 부존재 확인 소송, 둘 다 뭐 같은 효과인데요. 하나는 채무 부존재는 나는 저 사람에게 줄 돈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확인을 법원에서 확인을 받는 거고요. 채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 상대방,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피해자가 나에 대해서 채권이 없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 안에 여러분께서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돈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채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이제 이런 소송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금융기관 함부로 피해자들에게 여러분 계좌에서 피해자들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은 2개월 내 조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부수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소송이 늦어지면 내 돈이 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기반 환전은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환전 브로커 역할은 언제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동결 시엔 수사기관이 협조해야 되고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여러분 유념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자금 인출을 하려 할 경우에 반드시 소송 제기로 이를 막으셔야 된다는 점, 이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테더나 테더를 통한 환전은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법적 절차와 위험 요소를 반드시 사전에 체크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계좌가 동결되셨거나 경찰이나 뭐 검찰로부터 연락 받으신 분이 계시면 꼭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